다른 쪽 조리대에선 햄과 두부를 가득 넣은 부대찌개 요리가 한창입니다. 같은 주방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음식이 조리돼 속속 가정으로 배달돼 나갑니다. 한식과 양식, 식사 메뉴와 디저트 메뉴가 같은 조리 시설에서 만들어지는 공간. 공유 주방은 하나의 조리 공간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영업 형태로 시설과 임대 공간을 나눠 씀으로써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 영업하도록 규정한 현행 식품위생법이 이달 30일 개정돼 공유 주방이 전면 허용됩니다.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 운영이 가능했지만 공유 주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공유라는 제목의 책을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흔히 공유라는 말을 떠올리면 무엇인가를 나누어 쓴다는 생각이 먼저 들기 마련이죠. 먼저 작가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타인의 지식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집단 지성을 예로 듭니다. 말 그대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한다는 것이죠. 지금같이 디지털 공간에서는 현실에서의 계급, 지위, 경제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디지털 공간 속에 존재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누구나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현대 디지털 집단 지성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친절과 호의도 뒤따르며 혼자서는 성취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이것이 디지털 집단 지성의 힘이라는 것이죠. 일반인들은 모두 지식의 소비자면서 동시에 지식의 생산자라는 것이죠. 이런 자유로운 집단 지성의 특징은 위계 질서로부터 수평적 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하죠. SNS에 의한 집단 지성은 일방적, 중앙 집중적, 권위적 체제로부터 지방 분권적, 수평적, 비위계적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인쇄술이 근대 민주주의를 탄생시켰듯 디지털 통신이 새로운 실시간 민주주의를 가지고 왔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디지털 공간의 집단 지성을 통하여 현실에서의 전체주의에 대한 저항과 권력의 새로운 분배가 가능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은 더 이상 소수 세력에 의하여 독점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권력은 파편화되며 역동적으로 확장되는 네트워크 자체가 권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공유 개념을 토대로 만들어졌죠. 하지만 인터넷의 기원은 핵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통신 네트워크의 기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현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장에서 통제본부나 주요 통제시설이 분산형 분사망에서 학자들이 이용하는 학술망의 일부로 이전되었다가 대중화되었다는 것이죠. 2005년 10월 유튜브의 등장은 또 다른 공유 시대를 열어주었죠. 방송사, 영화사, 음반사 등 기존의 매체에 의존하지 않고 누구든 영상을 만들어 대중에게 공개하여 관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입니다. 즉, 모든 이들이 창의적인 계급으로 살 수 있으며 이는 긍정적 신분 상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와 달리 문화 콘텐츠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개념이 사라진 지금은 작가는 이런 정보와 지식의 공유는 절대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심리적 기쁨을 선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참여하게 된 커뮤니티에서 공유와 협력이 있으며 이타주의, 동료애, 평등, 자유, 존중 같은 인간적 모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는 과거 경쟁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미래에 대한 보답에 대한 기대로 현재의 협력에는 호혜주의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서로 비슷한 행동으로 화답하는 성향이 있어 긍정적 행동에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특히 SNS의 공유활동, 간접적 호혜주의에 바탕을 두는데 직접 호혜주의는 내가 호의를 베풀면 언젠가 나에게 직접 그 호의가 돌아온다는 개념이고, 간접적 호혜주의는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내가 아니라도 그는 다른 타인에게 내가 베풀었던 호의를 베풀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즉, 내가 널 도와주면 언젠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다라는 식의 믿음과 기대감이 전환하는 것이죠. 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간접 호혜주의가 공동체의 신뢰를 높이고 소통이 원활한 사회를 만드는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자 데이비드 폼은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연결망을 이루며 단순한 개인,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잡한 현상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이해하려는 시도는 20세기에 들어서며 다양한 분야의 정치적, 전체적, 생태학적 요소들, 즉 시스템적인 사고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7세기에는 세상을 하나의 기계로 보고 이해하려고 하였지만 1920년대부터는 생물학, 생태학, 양자역학 등으로 시스템적 사고 위주의 분석 방법으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추세라는 것이죠. 이토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를 구분짓고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졌다는 것이죠. 현대 과학자들은 모든 존재는 언제나 광자망 속에서 살며 전체에 참여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 대표적 이론이 가이아 이론이라고 합니다. 가이아는 그리스 신화의 대지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지구는 항상 스스로 환경을 조절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실체라는 것이죠. 코로나나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대형 질병들의 발생과 갑작스러운 사라짐은 그런 근거로서 코로나를 겪으며 지구가 인간의 학대에 대한 자연적 인구 감소와 지구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초신비적 자체 정화였다는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도 그리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는 음식, 공기, 물, 화장품 등 화학물질에 중독되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죠. 하나의 도성 물질은 생산자, 생산된 장소, 섭취하는 식물과 동물의 연결망이 형성되며 모두 중독시키는 것은 우리를 구성하는 환경이 방대한 생물학적, 경제적, 정치적 연결망으로 사회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제안하는 이론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가지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각 분야별 공유는 작가는 지상의 영토나 국경, 위계 질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유의 공간은 지위도, 경계선도 없는 범세계적 공간, 역동적이며 새롭게 재구성되는 보이지 않는 지성의 공동체의 네트워크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각자 도생의 사회와는 정반대되는 공동체의 공유와 상호 존재를 인정하는 사회체제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사회적 공동체임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잘 산다는 목표에는 이미 타인과 더불어 잘 산다는 사회적 인간의 본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당장의 이익이 아닌 오늘 내가 실천하는 타인과의 공유가 타인을 존재 자체로 존중하며 그들과 바로 내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윤리적, 가치적 방편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더불어 잘 살기는 다시금 또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라온이었습니다.